늦가을의 새벽 스튜디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 라디오 사연함의 한 봉투가 조용히 도착했다. 누군가의 손을 오래 거친 듯. 종이의 모서리는 둥글게 달아 있었고 봉투 한가운데에는 4글자만이 적혀 있었다. 읽어버린 아들의 편지. 보낸 이는 없었다. 단 한 번의 망설임 뒤 나는 봉투를 살며시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느꼈다. 이 편지는 누군가가 마음속에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되뇌었을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사연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시작했다. 저는 아들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말 한 줄에 담긴 무게는 사연의 길이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들 만큼 깊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은 18이었다. 아버지가 기억하는 아들은 참말이 없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 말 없는 시간 속에는 보통 사람은 알아차리기 어려운 섬세함과 배려가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조용히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던 아이. 친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던 아이. 아버지는 그것을 좋은 성격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아들이 세상과 부딪히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작은 방어막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다. 아버지는 일에 치여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퇴근 후 지쳐 쓰러져 잠들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깨우는 대신 작게 인사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서로의 하루는 엇갈린 채 흘러갔다. 말은 줄었고 오해는 쌓였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단지 표현할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그날 그리고 편지. 비가 내리던 어느 밤이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일찍 귀가했다. 문을 열었지만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다. 아들의 방 앞에서 그는 문득 아들이 며칠째 밝지 않던 표정을 떠올렸다. 아들아, 들어가도 되냐? 아버지는 조심스레 노크했다. 하지만 방 안은 아무 기척이 없었다. 그날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아들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한다. 봉투 겉면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단 4글자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께. 붉어진 눈으로 봉투를 들여다보던 아버지는 그날따라 유난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그는 봉투를 열고 종이를 꺼냈다. 그럼에도 그 편지는 끝내 읽히지 못했다. 아버지는 충동적으로 그 종이를 난로에 올려놓았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목소리를 내 손으로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꽃은 종이를 그대로 삼켜버렸다. 글자 하나, 문장 하나 읽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태워버린 편지 이후 아버지는 그날 이후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읽을 사람 없는 편지, 보낼 주소조차 없는 편지.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종이를 앞에 두고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하루의 모든 이야기를 썼다. 아들과의 기억, 내뱉지 못한 말, 후회, 미안함, 그리고 사랑. 아버지는 그 편지들을 책상 서랍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어쩌면 아들 대신 그 편지들이 그를 버티게 해준 게 아닐까? 아들의 친구와의 재회,
시간은 흘러갔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의 가장 친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난다. 그 친구는 아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이였다. 처음엔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려 했다. 그러나 아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 그날 아들 편지. 제가 조금 봤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말문을 잃었다. 뭐라고? 그 편지를 내가 봤다고? 아이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삼촌, 아들이 삼촌을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겨우 숨을 들이켰다. 그럼 뭐라고 썼더냐? 친구는 천천히 말했다. 아들이 삼촌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자기를 믿어준 마지막 사람이 아버지였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마지막 줄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너져 주저앉았다. 남겨진 건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품었던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새벽마다 반복되는 꿈. 아버지는 그 후 매일 새벽 같은 꿈을 꾼다. 끝없이 이어진 어두운 복도. 그 길 끝에서 아들이 서 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표정은 아주 부드럽다. 마치 괜찮아 아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듯한 미소. 아버지는 손을 뻗지만 아들은 늘 조금 더 뒤로 물러난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 깨고 나면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꿈 덕분에 다시 하루를 버틸 수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 고백. 사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는 이런 문장을 적어 보냈다. 저는 이제 제가 아들에게 쓴 편지를 다시 하나씩 읽어보려 합니다. 비록 그 아이는 볼 수 없겠지만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품었던 마음을 저도 이제는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은 종이에 눌러쓴 듯한 강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아들아, 내 편지는 내가 읽어버렸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내 안에서 작은 불빛처럼 살아있다. 그리고 아빠는 그 불빛으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려 한다. 스튜디오엔 긴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누구의 마음 한구석도 조용히 두지 않았다. 읽어버린 편지는 사라졌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